소상권 위반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로 가야 돼. 여긴 뭐야? JK 뭐지? 여기 뭐냐? 여기 무슨 저기 연수원 그런 건가? 몰라요. 그럼 그 당시에 뭐야?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자, 그 당시에 보통 무역상 왕복 무역상이야. 어디 가면 그쪽 가서 우리 쪽 물건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바꿔치고 와. 그러면 대부분 사치품을 많이 들고 와. 그럼 상하이로 대부분 가. 상하이가 허브야. 동아시아 허브. 그럼 상하이로 가가지고 어떻게 상하이에서 사치품을 사와요. 그럼 대부분이 뭐냐? 비단이야. 비단 사러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비단 장사 왕서방들이야 다. 그러면 자기 자국에서 어떤 이게 좀 가격이 싸고 싼 물건을 들고 가요. 그럼 상하이에 가서 어떻게 되냐? 상하이에서 비단으로 바꿔와야 돼요. 그럼 자국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돈을 겁나게 벌어. 대부분 무역상들은 그래. 왕복식 무역이야. 그러면 대부분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국에서 비교적 싸고 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가지고 상하이로 가서 어떻게 돼요? 비단으로 바꿔와요. 대부분 비단이야. 그럼 비단을 갖다가 그걸 바꿔와가지고 자국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겁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왕복식 무역이야. 큰 무역을 하면 대부분이 돼. 그럼 예전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일본은 자고로 은자야. 은이 많이 나와. 여기는 광산에서 은광산이 많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냐, 은을 갖다가 거기서 일본 상인들이 어떻게 은을 갖다가 거기서 사. 그러면 은을 갖다가 상하이로 와요. 그럼 상하이로 와가지고 뭐냐, 비단으로 바꿔요. 은하고. 그럼 그 비단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본으로 가져가면 겁나게 돈을 많이 벌어. 이게 보면 무역은 동아시아는 상하이를 기점으로 해요. 상하이가 허브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대부분 비단이야. 비단 사러 가는 거야. 사치품 비단. 자, 그거 말고도 이제 귀금속이나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비단이야. 그래서 비단길 하는 거야. 무역길을 갖다가. 비단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비단 사러 상하이 가가지고, 상하이가 비단이 최고 상지대야. 그쪽에서 나오는 비단이. 그럼 우리 쪽도 똑같아.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떠냐? 우리 한반도의 수출품이 뭐냐? 약재예요. 한반도에서 나온 특히 산삼은 가면 어때? 이건 부르는 게 가격이야. 산삼은 부르는 게 가격이야. 산삼 막 100년 이상 된 산삼은 어떻게 해? 부르는 게 가격이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수출품이 뭐냐? 약재예요. 산삼을 비롯한 약재. 한반도에서 나오는 약재는 최상질로 봐. 이거는 인도에서도 그거는 저기 알아줘. 그럼 약재를 보통 말려서 가져가. 말리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썩잖아. 말려서 가져가요.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최고의 수출품이 약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반도에서 약재를 상인들이 사서 어떻게 되냐? 상하이로 가. 그럼 상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하고 바꿔요? 비단하고 바꿔. 모든 무역, 예전에 고대도 그렇고 그렇지만 모든 무역의 중심 품목이 뭐냐? 몇 가지가 안 돼. 대표적인 게 여기 동아시아는 비단이야. 사치품 비단. 그럼 어떻게 되냐? 비단을 갖다가 약재를 여기서 우리 한반도 상인들이 약재를 여기서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하이로 가요. 그럼 상하이 가서 어떻게 약재하고 비단을 바꿔와요. 그럼 그 비단을 다시 가져와서 한반도에 팔면 어떻게 해요? 겁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고구려는 뭐예요? 이제 이게 고구려가 좀 골 때려요. 그 당시에 고구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국토의 고구려를 생각하면 안 되고, 초기에는 쬐끄만 했어. 얼마나 작았냐고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훨씬 적었어요. 현재 우리 남한 면적보다 국토가 훨씬 적었어. 초기에는 고구려 그 땅이. 대충 이게 감이 잡히죠? 자, 그런 상태였어.
그럼 그 당시에 그 조그마한 그 고구려에서 수출품이 뭐냐? 자, 수출을 하려면 뭐 이런 쌀이나 이런 대무역을 하려면 가까운데 무역을 하면 쌀이나 이런 식량 같은 거, 양고기 요런 게 있어. 이런 거는 돼. 근데 그 바다까지 건너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유통비가 더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귀중품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부피가 작으면서, 부피와 무게가 작으면서 어떻게 돼요? 잘 손실이 안 되는 품목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여기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양고기 같은 게 고기가 많이 나와. 근데 고기를 갖다가 상하이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죠? 예를 들면 뭐 쌀 있어. 쌀을 갖다가 상하이까지 가져갈 수 없잖아. 유통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럼 무게와 부피가 작아야 돼. 값어치는 높으면서. 그래야 어떻게 해요? 대장거리 원거리 무역에 가는 품목이. 근데 고구려에는 그런 품목이 별로 없어. 그 당시에 고구려는 광산이 많아. 그럼 어떻게 냐? 광산이 그 당시엔 크게 두 가지야. 철광산하고 여러 가지 광산인데, 그 당시에 고구려는 대표적인 게 거기가 철광석이 나오는 광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철광석.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소금광석. 철과 소금 광산이 많아. 그럼 대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 자, 은이나 일본은 은이야. 은은 비싸죠. 금 다음에 은이죠. 자, 이게 삼상 같은 거 하나 나와봐. 부르는 게 가게야. 무게와 부피도 작아. 가격이 비싸. 그럼 대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야. 근데 고구려는 어떻게 돼요?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소금하고 비싼 게 그나마 소금하고 철이야. 철광석이야. 근데 얘네들이 고구려는 나라가 철을 해가지고 철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이거 무기나 아니면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중국 쪽이 더 잘 만들어. 아니, 철은 한무제 때 이게 한다면서요. 예, 그때 발견이 돼요. 자, 그때는 철광석이 나중에 한무제 때 발견되는데, 철광석을 녹여내는데 어떻게 주몽 때는 그걸 이제 없었지. 철 자체 그건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냐? 보통 구리나 청동이야. 제가 알기로는 청동이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고구려가. 그래서 청동을 수출을 해. 근데 청동이라는 게 귀화해서 빠져나가면 이게 안 나와. 그렇겠다. 일본도 은은 그게 계속 나와요, 여기는. 근데 청동은 그게 잘 안 나와. 일본은 은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은은 계속 채굴하면 나와. 근데 청동은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무역을 하다 보니까 청동이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철광석을 수출을 해요. 그게 언제냐? 한무제 때 철이란 철광석 뽑아내는 기술이 발달하고, 나중에 고구려가 그걸 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구려에 철광석 광산이 많다는 걸 알아내고 그때 수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몽 때는 수출을 못해. 왜? 철광산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냐? 고구려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피가 작고 무게가 작은 품목은 바다 건너서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이 단 하나밖에 없어. 소금이야. 고구려라는 나라가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지. 그럼 어때요? 무역 수출법이 소금밖에 없어. 소금 강산이 많았던 걸 알고 있어요. 소금밖에 없어. 그 고구려는 어떻게 돼요? 정통적으로 소금이 어떻게 돼요? 수출 품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씨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연씨 집안에 그 소금 광산을 해서 했나요? 안 그래요. 소금 광산을 보통 이거를 그쪽 지역에 있는 토 세력들이 점거를 해요. 좀 깡패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샤먼 애들이, 얘네들 깡패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점거를 해, 아무나 하게. 그러면 가서 몰래 그걸 갖다가 캐와, 아니면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깡패 같은 애들이 거기를 점거를 하고 지들이 그걸 갖다가 조금씩 해. 그리고 비싸게 상인들한테 팔아먹어.
그럼 어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당시에 연씨 집안도 얘네들한테 그걸 갖다가 비싸게 주고 사.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무역 품목으로서 가져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물건하고 고구려 무역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가서 그 소금을 갖다가 그 사가지고 어떻게 무역상들이 다른 나라 가서 소금하고 바꿔와요. 이 고구려의 무역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해서 보통 어떻게 되냐? 텔 돈 되는 게 비단이야. 사치품이니까. 그럼 어떠냐?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이게 광산을 점거하고 있어. 그럼 얘들한테 비싸게 그걸 사. 누가? 저기 연씨 집안 연씨 집안 그 연타발이 그걸 사요. 연타발도 그거 못 건드려. 예전에. 연타발 이쪽 얘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깡패 애들한테 그걸 비싸게 사. 굉장히 소금을. 그 비싸게 사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연타발은 이거 삼각 무역으로인데 다른 무역상 애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상하이로 가서 비단하고 그 소금을 바꿔와요. 그러면 거기서 소금과 비단을 상하이 가서 바꿔오면 어떻게 되냐? 이쪽 이제 고구려에서 그 비단을 가져와서 팔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근데 깡패 같은 애들한테 이게 저기 비싸게 주고 사도 돈이 많이 남아. 원체 이게 마진율이 좋으니까. 대부분의 무역상은 그래. 그 당시에 최고 돈이 되는 게 무역상이야. 그럼 어때? 소금 가지고 또 어떤 애들이냐면 고구려에서 그 깡패 애들한테 어떻게 소금을 겁나 비싸게 주고 무역상 애들이 사. 그럼 어떻게 되냐? 저기 강화도나 이제 한반도로 와서 그러면 이게 돈 많은 노인 양반들 죽을 때가 되면 명약이 필요해. 그럼 부르는 게 가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고구려에 있는 그 상인들이 그 깡패들한테 그 소금을 겁나게 비싸게 주고 사. 그럼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 저기 대표적인 게 한강 저기 하류 있는 섬이 개화도야. 지금의 강화도. 강화도에 이제 그 무역상들 거기가 허브점이야, 거기가. 그럼 거기에 있는 무역상들이 어떻게 돼요? 약재하고 소금을 갖다 바꿔요. 강화도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고구려로 가져와. 그럼 어때요? 그 약재를 갖다가 내일 모레 죽을 부잣집 노인 양반들한테, 귀족이나 부잣집 노인 양반들한테 팔아보면 어떻게 해요? 돈을 겁나게 벌어. 그러면 일본 가가지고 은하고 바꿔먹나요? 일본으로는 안 가요. 자, 왜 그러냐? 일본은 섬나라야. 일본은 대부분 소금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섬나라기 때문에 그냥 바닷물 마시면 돼. 자, 일본은 섬나라야. 소금은 어디 애들이 필요냐? 소금 광산이 없는 내륙국가 애들이, 내륙 지역 애들이 어떻게 소금을 비싸게 사줘요. 왜? 소금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섬이야. 섬은 어떻게 해요? 소금 필요 없어. 그냥 바닷물 퍼 마시면 돼. 가까운데 소금을 기어가지고 그냥 저기 물통 같은 데 기어가지고 날라가서 이게 집에다 놔. 그리고 그거 마시면 돼. 소금이 모자라면, 염분이 모자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소금 자체를 거래가 없어. 왜? 소금이 필요가 없어. 그 나라는. 섬나라니까. 이유는 간단해. 그냥 바닷물 마시면 돼. 왜 그 비싼 소금을 왜 처먹고 지랄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기 고구려에서는 일본으로는 무역상이 안 가. 왜? 자, 수출 품목이 소금인데 일본에 가면 소금을 안 사. 왜? 바닷물 퍼마시면 되지. 그 비싼 소금을 왜 처먹고 지랄이야.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으로는 안 가요. 고구려 상인들이. 보통 이런 소금 광산이 없는 내륙 지역으로 보통 얘네들은 상단길 그쪽으로 보여요. 왜? 그쪽으로 가야 소금가스를 비싸게 쳐주니까. 이유는 간단해.